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요즘 수확하고 계신가요? 노지 비가림 샤인머스켓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가락동 시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전년 대비 60%대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일 전날 대비해서 조금씩 하락 추세인데요. 누구라도 우려했고 예상되었던 문제이지만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품질 관리에 신경 써서 내 포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저장을 통한 판매 시기 조절, 그리고 직거래, 수출 등 다양한 판매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품질이 되어야지 저장도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지금 시기 문의가 많은 수확기 판정, 수확시 유의사항, 그리고 감사비료, 수분관리, 가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확기 판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사실 먹어보고 맛있으며 그 어떤 수치에 관계없이 수확 적기입니다. 사람 입이 제일 정확하지만 그렇다고 다 따먹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포도 색깔과 송이 축의 목질화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가 성숙할수록 색깔이 황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색깔이 황록색이라고 다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색깔과 당도는 꼭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데요. 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송이의 포도만 놓고 볼 때 색깔이 황록색으로 바뀔 때 그 포도 자체로서는 색이 변하기 전보다 수확기에 가까워 왔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색깔은 볕의 정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송이 축의 목질화 정도를 보고 수확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송이 축이 목질화가 되면 당도가 오른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송이 축이 목질화가 되었다고 해서 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시죠? 예를 들어 송이축이 목질화된 포도보다 옆에 송이축이 아직 목질화가 안 된 포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은 경우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은 목질화와 당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송이축이 목질화 되었다고 무조건 당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과립의 성숙 발달 단계를 설명하면서 포도의 한계 당도는 변색기 직전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도는 변색기 직전 자신이 최종 올릴 수 있는 당도의 한계가 외부의 환경과 별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포도는 최대 당도가 12브릭스밖에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포도는 20브릭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제외하고 포도 내에서 그 결정이 변색기 직전에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송이축이 목질화가 되었다는 것은 당도가 무조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확기가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송이축이 목질화 되었는데 당도가 15브릭스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포도로서는 나름 자신의 최고 당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포도는 시간이 지나도 당도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말산 분해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립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과립의 증산이 상대적으로 커서 수분이 빠져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축이 목질화되며 가실의 당도와는 관계없이 딸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송이축이 아직 등숙이 안 됐는데 당도가 18브릭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확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목질화가 될 때까지 놔두면 당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최고 품질 한계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이축의 등숙 정도에 따라 당도가 낮다, 높다, 비례관계는 없는 것이고 목질화된 것과 목질화되지 않은 것과 당도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깨송이 부분까지 목질화가 되면 포도를 딸 때가 됐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변색기 직전 탄수화물 관리가 포도의 최종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구를 이용한 수확기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샤인 농가라면 대부분 비파계 당도계로 당도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참고해서 수확을 하고 계신데요. 비파계 당도계가 측정하는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오차가 큽니다. 같은 포도를 잴 때마다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측정기를 환경에 맞춰서 보정도 하고 쓰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번 하기도 힘든데 쓸 때마다 보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파계 당도 측정기 사용 방법과 보정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작년에 올린 영상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파계 당도계로 나오는 수치가 정확한 당도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즈 하나에 램프 2개가 달려있는 당도계의 경우 중간에 있는 렌즈에 측정하고자 하는 포도알 하나를 렌즈에 밀착시켜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포도 송이의 모양에 따라서 측정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꽉 밀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포도가 압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모든 포도를 막 재보는 것도 물리적인 면에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멍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확 시 유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은 뜨거운 한낮에 하지 마시고 과실의 풍온이 낮은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은 수확 후에도 호흡과 증산이 있는데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흡과 증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원할 때 수확하고 수확 후에는 시원한 작업장으로 바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확하실 때 한 컨테이너에 너무 많이 적재하시면 컨테이너에 있는 동안 눌려서 물리적으로 조직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압상을 줄이기 위해서 1단 상자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 저장을 할 포도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옮길 때도 포도가 흔들림이 최소로 하는 것이 물리적인 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문의가 가장 많은 감사비료입니다. 감사비료. 말 그대로 나무에게 열매를 키우는데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주는 비료입니다. 수확기까지 포도나무는 주로 열매를 키우는데 양분이 쓰이기 때문에 나무는 수세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 감사 비료가 필요한 경우 수확이 아직 덜 됐더라도 9월 중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직도 수세가 강하고 부초가 나오려고 해서 문제라면 그런 밭은 감사비료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밭이 무기 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비료분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수확이 다 된 경우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물만 충분히 잘 주면 토양에 있는 양분을 뿌리가 잘 흡수해서 나무의 엽색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9월달 아직까지 노지 비가림에서는 수확 전인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확 전이라도 나무의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소 0.5%나 4종 복비를 연면 살포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비료는 너무 늦게 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9월 중에 필요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기에 접어들면서 아예 단수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은 광합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당도 상승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고온기 때보다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기적으로 주셔야 하고 말리면 안 됩니다. 수확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증산량도 줄고 잎의 수분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지만 광합성이나 뿌리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적습이 유지되도록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전정입니다. 가전정은 본전정 전에 본정정할 때 작업이 수월하도록 실시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작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전정을 잘못 알고 했을 때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일부 농가에서 수확 후 바로 가전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전정은 낙엽 후에 하셔야지 손해가 없습니다. 10월까지는 조금이라도 잎이 광합성을 하고 저장 양분 축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지 끝부분이 잎이 많이 병들고 광합성을 못할 지경이라면은 모를까. 잎이 아직 쓸만한데 일찍 잘라내는 것은 손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가전정은 반드시 낙엽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확기 판정과 감사비료, 수확기 수분관리, 가전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